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장전의 이정수 매토입니다. 자, 모바일 플랫폼에 맞서는 은행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모바일 은행인 미니뱅크와 써니뱅크를 론칭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바일 은행은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편리함을 제공을 하는데요.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고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직원과 연결이 돼서 어디서든 집에서도 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갖춘 인터넷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 상황마저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 좀 여러분들이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러분들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변화에 맞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시장 계속적으로 흔들림이 많이 나왔었던 어제도 그저께도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직 단기 조정의 시작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인 종목도 쫓아가지 마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위험한 시장으로 바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하이셀이라든지 SNU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전하거나 흔들림 폭이 좀 작을 겁니다. 특히 SNU 같은 경우는 뭐 반도 장비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쪽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사실 올라간 폭이 밑에서 좀 있어도 흔들림 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끌고 가시면 괜찮은 종목들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중간에 떠있거나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흘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오히려 다음 주 정도에서 아직 이제 조정 아닌데 내일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지금 1982선으로 내려가 있는데 저점과 고점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을 쭉 한번 그어보면 1930선 정도를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상에는 일단 1950선, 60선에 대한 지지도 있는데 일단 그 라인을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마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서 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위쪽으로 들어주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살짝의 흔들림 정도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에서 여러분들 추격 매도라든지 아니면 추격 매수, 특히 추격 매수는 좀 금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종목들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하이셀을 갖고 있든 아니면 밑바닥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든 그런 종목들이 단기 목표치를 주게 되면 일단 한번 파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시 EDP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어제 이제 파루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쾅 하고 들어주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목표치는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N자형이 있죠. N자형 목표치를 주게 되면 그런 데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한번 파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단기 조정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을 만약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위로 수익을 갑자기 크게 주게 되면은 팔면 되지만 그러면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바닥권에 있으면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쪽을 2차전지 혹은 정유주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GS라든지 그다음에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가격이 싸지게 되면 종목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고점이 떠 있는 종목들 말고요.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포트로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에서 그런 종목은 싸게 포트를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주상전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일단 코스닥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하방 경지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박스권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보유하신 계신 종목이라든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요. 전화상담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유업. 자, 매일 유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일 유업.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38,000원에 매수했는데요. 네. 어제 33,000원 이상 넘어갔는데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내려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를 오늘도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더 보유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8,000원 사셨고, 일단 사신 가격대도 괜찮으세요. 비중도 적당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출산장려 이쪽 수혜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인데, 차트도 이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이번 주면 내일인데, 내일까지 시장이 강하게 그렇게 들어주는 힘이 나오질 않으면요. 자, 한번 수급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왜냐면 항상 종목과 시장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양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일단 양매도 좀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요. 다음 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시장도 흘러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일 유업도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날아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단기 고점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을 취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조정받을 걸 대비해서 살짝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절반이면 이제 7%를 얘기하는 건데 절반이라도 아니면 10%라도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네, 뭐 이익 실현하신 다음에 조정받은 다음에서는 다시 종목을 다시 매수하시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조정받고 어떻게 되느냐? 조정받고 만약에 조정을 뭐 39,000원, 4만원까지 조정받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5만원까지 목표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 안 하시고 가져가셔서 뭐 5만원까지 목표치 열어드릴 수 있는데 결국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매일유업 같은 종목들도 아무리 좋아도 좋은 종목도 살짝 눌리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5만원 이상의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프로테크. 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도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우리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이쪽도 그쪽 관련주 쪽인데, 일단 문자이신데요. 일단 12,000원에서 지금 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12,000원인데 지금 매매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매매로. 제가 볼 때는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매매로 들어가셨으면 자, 매매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전저점 자리가 대략 11,500원, 600원 정도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탈되면 단타 손절, 단타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깨지면 단기 단타 손절이고요. 더 빠른 손절을 원한다 그러면 장중에 보면은 여기 전저점 자리 있죠. 분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분차트에 보면은 요 자리야. 11,600원 자리네요. 600원, 700원 자리가 깨지면 단타 손절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600원, 뭐 거의 뭐 600원이나 700원이나 뭐 그 정도 자리가 손절선으로 잡고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십니다. 일단 뭐 이쪽 종목들 뭐 밑으로 이렇게 막 박살나는 그런 이제 잡주가 아니라 2차 전지라고, 그러니까 2차 전지란 전기차 테마는요.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아직까지는 힘이 떨어지지 않은, 그래도 그나마 고점에 떠 있는 패턴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대응을 하시고 11,600원 혹은 좀 빨리 대응하면 7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 대응하시고 그게 깨지지 않으면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 자, 한라홀딩스. 자, 문자신가요? 자,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가격이 56,800원. 일단 뭐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으세요. 차트도 뭐 밑바닥에 있고,
차트는 일단 안정세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중은 30%. 일단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좀 적당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흔들림이 좀 적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최근에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져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에서 시장을 강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살짝 박스권 저점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좀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런 한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거나 그런 흔들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겠다가요. 나중에 이제 여기 6만 원을 넘어가는 6만 가격이 대략 6만 1,000원 정도인데 6만 1,0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서울경제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현대제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현대제철을 샀었는데요. 네. 예? 이게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궁금해갖고.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철강주들이 그동안에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었어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거의 뭐 지금 이게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이때 이후로 2013년도인가요? 저때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 전에서도 계속 흘러내렸던 여기 보면 이때가 이제 고점이죠. 이때가 2011년도 이때 이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던 굉장히 이제 소외받는 종목인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고점에 물리신 게 아니라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며칠 네. 전에 샀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관하고 외인이 네. 많이 사기를 좀 같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이제 외인들은 이미 조금씩 계속 들어와 있었었고 최근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 좀 둔화되지만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살짝 들어오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요. 계속 박스권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5만 5천 원, 6만 원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뭐 약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전하고 좀 유리하세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부터 만약에 시장이 살짝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도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흐름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면서 49,000원이 깨지면서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거는 일단 49,000원이 지지가 되고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다시 일단 박스권이 여기 지금 단기 박스권이죠. 57,000원 부분은 충분히 넘어설 거로 보이니까요.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자, 게임주죠. 자, 게임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컴투스는 박스권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자, 일단 수급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게임주들이 저점이 깨져갖고 이제 한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과 금융투자에서도 누적적으로 보니까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서 이제 11만 원인데 지금 수익이 조금 나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전저점 10만 원 깨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만 원 깨질 일은 지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이 제가 무조건 시장은 지금 다음 주에서 무조건 안 좋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다음 주에 시장이 빠지는구나, 흔들리는구나, 겁을 먹이실 텐데, 아직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 목표치를 준 종목들은 한번 팔아서 다시 월요일장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어떻게 취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12만 5천 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강력하게 수급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시장은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요게 시장이 약간 이제 흘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이제 주의를 좀 요하는 좀 그런 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일과 모레에서도 시장이 빠지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살짝 팔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매매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수익권이신데 다시 만약에 10만 3천 원, 2천 원으로 내려가면 별로 그쵸 좋지 않으시죠? 예. 11만 원에서 10만 3천 원, 4천 원 내려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사람 예, 예. 입장에서. 근데 시장이만 흔들리게 되면 그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20%신데 10% 비중만 내일 정도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들어주지 않거나 월요일 날에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수익권에서 10% 이상 정도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끊고 다시 시장이 좋아질 타이밍을 봐서 다시 재진입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방법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10%만 일단 내려가면 매도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 정도 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 이제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장을 일단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10% 이상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비중에서 그러니까 10%니까 갖고 있는 비중이 50%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매도해도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뭐 컴투스는 분명히 시장이 좋으면 이쪽 13만 원, 14만 원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시장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다코.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네요. 자, 이거는 전화 연결인가요? 네.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코다코. 아, 예. 네. 이거를 네. 매도를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지고 와야 되나 싶어서요. 자, 스타일 자체가 원래 단타 단기를 좋아하세요? 네. 아, 단타 단기를 좋아하시고, 일단 매매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셨던,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매매를 했었던 그 경력은 한 몇 년 되시는 건가요? 되긴 꽤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요, 네. 분차트 대응을 하세요. 분차트 대응.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들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의 종목들이 고점을 주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쵸? 네. 지금 전업이시고,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이런 대응들 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위치에서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4,2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굳이 뭐 밑으로 던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4,200원짜리를 지금 돌파를 해놨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부차트에서 그러니까 4,2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던질 이유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거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차트에서 어느 정도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 비중도 굉장히 높으신데 한 번씩 이제 파셔야겠죠. 그렇죠? 30%는 네. 3,4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3,400원에. 예. 네. 30%는. 물타기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어제도 뭐 물타기를 하셔갖고 3,490원으로 지금 75%라 말씀이 지금 질문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 지금 예.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네네. 마시고 이게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과 모레에서 살짝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절반이라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자리가 이탈이 되거나 그 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분차트에서 이제 슬슬 이제 빠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왜? 지금 장에서 내일과 월요일 사이에서 강력하게 날아가는 흐름이면은 그냥 보유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들은 보다는 살짝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살짝 저점을 테스트를 한번 하면서 흘러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매도세들이 이제 거세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서는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 네. 단기적으로는 뭐 50% 만약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전량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거는- 오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차트 대응을 하시라고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10% 움직여서 네. 지금 2분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데,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고마워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넥스가 오늘,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오네요. 예, 네, 자, 매수가신 가격이 19,450원이세요. 네. 네, 이걸 그럼 언제쯤 사셨을까요? 9월 달에, 9월 초에. 9월 바로 초에. 8월 말에, 예. 요때 여기서 사셨구나, 왼쪽에서. 예. 자, 그러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 줄 때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었는데 그때서 이제 대응을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딱 빠져가지고 좀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어제도 사실 좀 거래가 좀 많이 실렸어요. 지금 거래 실린 부분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어제 4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실렸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 자, 근데 뭐 누적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뭐 그 정도, 요 정도, 뭐 4만 주, 4만 주란다. 2만 주 정도를 매도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누적적으로 28만 주가 돼 있는데 2만 주 매도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팔고 도망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반등세를 또 줄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을 주게 되면요. 일단은 비중을 너무 많으세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알겠죠? 그래서 이 네. 예. 어느 정도 반등이 올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박스권의 저점 자리가 15,900원. 그 정도 자리로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자리가, 16,000원 정도 자리가 지금 지지 자리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단기 바닥을 한번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고점 자리가 2만원 정도인데, 일단 오늘도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매도세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조정이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혹은 내일이라도 반등을 줘갖고 19,500원, 500원이면 살짝 손실이거나 아니면은 수수료 떼면 살짝 손실이거나 수익으로 바뀌거나 그럴 겁니다. 그때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수익권을 바뀌거나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나머지 물량은 조정을 좀 인정을 하시고 기다렸다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단기 단기 바닥을 한번 찍었으니까 보유를 하시고 반등 줄 때에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뭐 네. 한 가지 물어볼게. 뭐 최대 주주께 뭐 어떻게? 뭐 최대 주주 변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 뭐 뉴스에 나오는 그 공시 내용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석하기 좀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그러니까 더 좋아지려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방송제 표현이 좀 어렵지만 순화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데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바이넥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기가 외국인들도 뭐 강력하게 최근까지 잘 들어왔던 회사니까 그냥 뭐 다이렉트로 여기 15,900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빠질 일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으로 들어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네. 저녁 방송도 보고 아침 네. 10시도 꼭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우하이텍. 자, 문자시네요. 자, 한번 성우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것도 소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014년도 18,250원을 찍은 이후에서 쭉 지금 내려와 있는데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제 바닥권에 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무겁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은 이미 벌써 많이 물려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쳤죠. 그래서 개인들이 더 이상 그걸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 타이밍을 잡고 슬슬 이제 신규 매수로는 슬슬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는 이제 매집하듯이 이렇게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샀을 때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샀을 때에서 그럼 손절선 항상 가져가야 되겠죠. 손절선은요 7,270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전저점 자리, 요 자리가 깨지게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거 박스권입니다. 여기서 싸게 사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장이 흘러내리게 되면은, 얘 8,000원 혹은 7,900원, 7,80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서 사시게 되면, 이게 저점이 깨지면서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게 되면 사자마자 이게 올라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수익이, 그래도 10%네요. 수익이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꾸준히 끌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이쪽, 부품주 쪽에서 다시 이슈가 돌면은 한 번씩 9,000원에서 뭐 10,000원까지 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때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대 혹은 정배열로 돌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스권에서 이제 잡는 흐름들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 그러면 박스권에서 뭐 매매 전략도 취하실 수도 있는, 저점과 고점 폭을 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 나오니까 그런 매매 전략도 취하실 수 있고, 그래서 손절만 잘 가져가시고 저점에 잘 사시면 매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로직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지금이 취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겠다. 자,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갑질 종목이라 그래서 가격이 싼 상태에서 기가 외국인들도, 매집이 그 정도 내에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먼저 매집이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싸게 사서, 갑질을 하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이제 갑질 종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TV로 지금 사실 그게 좀 반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뭐라 그러냐면, 급등주 차트 혹은 강한 종목 혹은 매매 패턴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느냐?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손절선만 제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 손절선만 제대로 딱 지켜서 손절만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없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손절선 자리 깨졌을 때에서 그냥 냅두기 때문에 손실을 이렇게 빠질 때까지 뭐 70%가 빠져도 50%가 빠져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TV로 지금 분명히 강력하게 움직였고, 자, 여기에서도 점점점 강력하게 움직였고 횡보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실 요 타이밍에서도 여기 깨지면 손절이 되고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잡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저점 대비 한 270% 정도가 올라갔는데 270%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여기를 손절선을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손실폭은 대략 한 5에서 6%, 7%, 손실폭을 7%에서 6% 정도. 그러니까 밑에서 잡는 종목들과 손실폭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손실폭을 5%, 6%를 잡고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면 무슨 수익이 또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해서 들어갔을 때에서 지금 팔아도 대략 몇 프로죠? 113%.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 잡았었어도 113%라는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패턴주들은 손절선을 딱 잡아놓고 그 손절선은 20%, 30% 잡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길어봤자 10%고 단타는 이제 강해야 되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제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가 깨져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딱 쳐서 손절폭을 짧게 둬야 되는 거예요. 짧게 두고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깨지면 그냥 말 그대로 손절하면 되고, 안 깨지면 그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3에서 5% 혹은 5에서 7% 그 정도의 손절을 두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큰 수익이 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서 한번 흔들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러니까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은 이제 스타일 자체가 초보신지 아니면 단타 선수인지 그 부분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 초보라면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좋긴 하지만 손절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급락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못 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단타 선수고 만약에 매매 대응이 된다라면요,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타 공략을 하셔야 되고, 손절선은 17,500원을 말씀드려볼게요. 17,500원 혹은 17,000원, 좀 깊게 가면 17,0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 16,700원입니다. 근데 17,500원 정도 손절선을 라인을 두고 한번 종목을 공략하시는 거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옆으로 좀 더 횡보하거나 조금 더 괴롭히는 모습이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얘기는 이제 좀 지루하게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좀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고, 손절선만 잘 잡으셔가지고, 전저점 자리는 16,400원, 500원, 600원, 700원인데, 정확하게 전저점 잡으면 16,050원이에요, 저가가. 근데 이제 횡보했던 저점 자리를 보니까 16,500원 정도, 아까 16,500원 말씀드렸나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이 굉장히 길죠? 이게 17,500원이에요.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매매 패턴들은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차트도 봐야 되고요.
장중에서 호가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맞지가 않는 종목이고 전업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그렇죠. 손절사만 딱 가져가시고 매매 공략 가능하시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상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길었네요, 얘기가.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고요. 자, 105,000. 자, 105,200원이시면 일단은 수익권이신데, 일단 전저점 자리가 지금 10만원, 10만 1,000원 자리를 지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저도 요때에서, 요거를 종목을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위로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왜 항상 중요하냐면요. 자, 그럼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메디포스트는요, 시장이 좋으면요. 시장이 안 빠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양봉이 나오면, 자, 그러면은 시장 얘기니까 시장 얘기와 함께, 자, 한번 코스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2050점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메디포스트는 12만원으로 갑니다. 근데 시장이 다음 주에서 다시 1950선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흔들리고 1930선이 깨져가지고 다시 1900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 메디포스트는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빠지는 게 정상이겠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디포스트는 좋습니다. 메디포스트 자체는 좋은데 10만 지금 1,000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10만 6천원에 좀 떠 있고 패턴으로도 괜찮고 뭐 수급적으로 최근에 나쁘지 않게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주거나 아니면 일단 하여튼 이쪽 애들은 주기세포 관련주들 쪽에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갈 모습을 모양을 만들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서 시장이 빠지면 결국은 요거는 빠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일단 10만원 초반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7,000원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걸 인정을 하면 보유를 하시면 되고 곧 빠지는 걸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했다가 수익 실현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는 갖고 있는 비중에서 50% 혹은 99%. 그쵸? 다 예전에 이제 산수 시간 때 다 배웠죠. 초등학교 때 50에서 99%까지 얼마든지 절반 이상, 그러니까 100%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 팔라 그러면은 그냥 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50에서 99%,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시면 99%를 파시면 되는 거고 욕심이 나시면 50% 정도 파셔가지고 일단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해드리는 부분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자, 먼저 톱텍, 먼저 얘기해드리기 전에, 자,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자, 톱텍.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 예. 톱텍을 질문하셨는데, 자, 네,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유, 여기 수익이 안 나가지고 35,600원에 샀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러시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고점 자리에 사신 거는 이제 아시겠죠? 예. 그쵸. 근데 왜 35,900원 사셨을까요? 고점 자리인 거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N장으로 올라가는 자리들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N자로 올라갔죠? 여기랑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자리에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예.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그런 자리는 사지 마시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제 톱10 거의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보세요? 예. 네네. 태양광주들이 최근에 웅진에너지라든지 S에너지라는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톱10이 소외받았던 이유가 먼저 많이 움직여서 그래요. 예. 네, 먼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때에서는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요거는 이제 수급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꼬여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고점에 물려있다라는 게 좀 문제신 건데, 네. 반등지게 되면 꼭 빠져나오세요. 일단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자, 얼마? 일단 전고점 부분에서 이제 35,000원 부분, 그러니까 600원 정도까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35,000원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일단 한번 손절 대응을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종목을 나중에서 재접근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물리지 않았고 25,000원권역에서 매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틀려져요. 근데 사실은 예. 만약 25,000원에 사셨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을 때 여기서 샀다. 그럼 여기가 네. 지지선이 되고 N자가 올라갔지만 차트가 지금 60일선도 아직 살아있고 차트가 아직도 네.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기 3만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저는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25,000원에 샀으면은 그냥 3만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많이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갔고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 올라가면 자르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네. 자,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전략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3만원짜리가 깨지게 되는 게 3만원보다도 29,500원 말씀드려볼게요. 네. 29,500원이 깨지게 되면요. 비중 10%라도, 어렵겠지만, 비중 10%라도 5%라도 한번 줄여보세요. 네. 원래 기준적으로는 50%시면은 절반, 25%를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예. 아마 그렇게 빠졌을 때에서 대응하라 그러면 아마 대응을 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쵸? 네. 왜냐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만약 그 정도가 깨지면 손절선이 대략, 그래도 15%는 좀 양방이긴 한데, 저는 한 30% 될 줄 알았는데. 자, 15% 정도가 되면요.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어 보이네요. 그때에서는요, 5%가 아니라, 한 10에서 한 20%까지도 한번 줄여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힘드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예, 왜냐면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25,000원에서 21,000원짜리까지도, 22,000원짜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만약에 이게 깨지는 그 비중이 30%가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전략을 말씀을 드려도 그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10% 권역 안에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혹은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한가제가 30%이기 때문에 10에서 15% 얼마든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 자리가 그러니까 29,000원짜리 29,500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29,5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절반이라도 일단은 줄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말씀해 드리면 있어서 뭐 매번 그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 시장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장 대응과 종목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마 대부분의 상담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잘 들어보면 박스권 대응 혹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서 혹시나 시장이 저점 테스트를 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뭐 급락이 나온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나온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측적인 부분들인데 금요일과 월요일이 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없지만 아직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걔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급등하면서 올라가갖고 수익을 단기적으로 준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를 일단 챙겨놓고, 다음 시장에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금요일 날이니까 내일 아침에서 또 시장을 얘기해드리면 되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아스템. 자, 코아스템은, 그쵸, 이거는 같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인가요?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아스템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이거 갑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혹시 TV 보고 사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 코아스템은 그때 TV로 말씀드릴 때 이날 이제 움직여서 12월 19일 날에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방송 못 보셨구나. 예, 그날은 못 봤어요. 그날 이렇게 움직일 때 장중에서 이제 10%, 14% 올라갈 때에서요. 단기적으로 예. 파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었어요. 아, 예. 네. 단기적으로 25,000원권역에서 한번 파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장기적으로는요, 괜찮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고, 일단 저점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제 변곡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장이 강력하게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강력하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해외 시장에 강력한 호재라든지 우리네 시장 자체적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뜨고 시장도 양봉이 뜨고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면 이러한 종목들은 다 반등을 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라든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매가리가 없다 그러죠? 예. 그쵸? 제가 사고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박스권 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이고 최근에 상장됐을 때에서 이제 기업 내용을 딱 제가 봤는데 기업 내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영업을 그래도 하고 있는 회사고, 아니,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오늘쯤 추가 매수해도 좀 괜찮을까요? 조금만. 아니요, 추가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주 시장에서 강력한 양봉과 수급이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럼 종목들 양봉이 뜰 거니까. 근데 지금 예측적으로는 수급이 약하고 흘러내리는 걸 봐서는 오히려 시장이 다음 주서부터 조정권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한 일주일 동안에서 2주 동안에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 1, 2주 동안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단기 조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매수를 추가 매수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네, 추가 매수의 그 장점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건데 사자마자 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쭉 빠지면은 그때에서 다시 시장도 바닥을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잡으셔가지고 그때에서 단가를 낮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전략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어렵겠죠.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얘기를 제가 해드릴 때 그때에서 시장 얘기가 좋게 들리면 추가 매수 타이밍에서 혹은 매수 가격 이상으로 금방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서 계속 단기 조정이다,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계속 관망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금방 사실 한 방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올라가는데 아직 그런 시장의 강세 흐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관망. 뭐 급락 흐름도 없으니까 그렇게 뭐 위험한 종목도 아니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웅. 자, 근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예, 11만 500원인데 5천 잘못했거든요. 네, 아이고, 너무. 몇 개월 됐어요. 네, 꽤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네. 그렇죠. 많이 할 수가 마음고생도. 없어 길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매니아처럼 보셨다 그러면 그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좀 배웠어요. 네, 좀 배우셨죠? 이렇게 N장으로 올라가는 자리들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실 여기는 매매 패턴, 이중바이렇게 만들 때 여기는 이제 선수들만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5일선 이탈하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면요. 일단은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11만 5천 원 사셔가지고 깨질 때에서 대응들이 대부분 이렇죠. 아이고, 그쵸? 갑자기 또 그게 급락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고점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서 샀던 그 세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은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수익 났으니까 그냥 팔지만 그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올라갈 때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단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매수 가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싸움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다음부터 좀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빠져봤자 사실 더 빠지게 되면은 5만 1,000원짜리, 뭐 5만 원짜리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 자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위치에서 이미 벌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빠진다 한들 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한 44% 정도 되는데 더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53%. 그래봤자 더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7, 8%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금이 줄어든 거에서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54로 만약 이쪽까지 빠진다 그러면 대략 10% 정도, 8에서 10% 정도 더 빠지는 폭이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 깨지게 되면요. 이게 폭이 더 커져요. 20% 막, 그러니까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규 매수 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를 매수하면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60에서는 하회이 타라고 있고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그러면 봤더니 아직까지도 개인분들이 가격을 싸다고 혹은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래 버티셔야 돼요. 그냥 잊어먹고 그럼 있어야 돼요? 절반 넘게 그렇죠. 좀 매도하면. 안타깝지만 사실은 좀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개인분들이 물리신 지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분명히 버티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종목은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거나 어려운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강력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하면 안 될까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죠. 올라갈 때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서울경제로 다시 전화 주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바로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갑질 종목으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 종목에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루멘스를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루멘스인데, 사실 루멘스는 LED 관련주 쪽으로, 오늘 좀 움직였네요. 사실 아침에 종목들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데, 아침에서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좀 올라갔거든요. 자, 올라간 이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시장은요, 밑바닥에서 있는 안전적인 종목이 오히려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루멘스도 올라가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못 삽니다. 매수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 가격은 4,070원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으면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조정권역을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놓쳐서 상관없습니다. 뭐 시장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뭐 쫓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놓치세요, 그냥. 뭐 시장에 따라서 뭐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손절 가격은 3,800원 정도를 잡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LED 관련주 쪽으로 많이 추격해오고 있고 가격도 단가도 많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슈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만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중국에서 2015년 올해까지 LED에 대한 수요 교체를 다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깜짝 실적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분기만큼은 그래도 실적이 좋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의 목표치를 짧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루멘스는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가격에 이제 단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4,070원, 그리고, 손절선은 3,8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요, 시장에 점수를 매길 때, 시장의 점수가 10점이 만약에 낙제점이고, 50점 이하가 낙제점이고, 100점이 좋은 시장이라 그러면 50점에서 100점으로 가거나 100점에서 다시 50점 이하로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50점에서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으로 가고, 100점에서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에서 안 좋은 시장으로 바뀌는 거지,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단기 상승권에 가고 있다가 점점 80점, 70점, 60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략 자체를 단기 매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서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주상전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